안녕하. 오늘은 볼록 렌즈에 의해 물체의 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해보고 실험을 통해 상이 변하는 과정을 관찰해 볼 거예요. 볼록 렌즈는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더 두꺼운 형태의 렌즈로 입사광선을 광축 방향으로 모으는 렌즈를 말해요. 직선으로 입사된 빛이 굴절된 후 한 점에 모이게 되는 지점을 렌즈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 F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 F라고 불러요. 직선으로 입사된 빛은 항상 초점을 향해 굴절되는 반면 반대로 렌즈의 초점에서 퍼져나와 입사된 빛은 광축에 나란히 진행되도록 굴절됩니다. 볼록 렌즈에 의한 광선의 경로 추적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광선은 항상 초점 방향으로 굴절돼요. 반면에 초점 F를 지나 입사한 광선은 항상 광축에 나란히 굴절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그대로 진행하게 돼요. 이러한 규칙을 잘 이용하면 쉽게 볼록 렌즈의 광선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렌즈에 의해 생기는 상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실상과 허상으로 상의 형상을 나눌 수 있는데, 실상이란 렌즈에 의해 굴절되어 빛이 실제로 모여서 만들어지는 상이에요. 이러한 상은 빛이 모이는 지점에 스크린을 놓으면 상이 맺힙니다. 반대로 허상은 빛이 실제로 모여서 형성되는 게 아닌 굴절된 광선의 연장선이 모여서 만들어져요. 이런 허상은 스크린에선 상이 맺히는 것을 관찰할 수 없는 상입니다. 하지만 렌즈를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 렌즈에 맺힌 허상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렌즈상의 분류로는 정립상과 도립상이 있어요. 정립상은 상의 방향이 물체와 같은 상을 말합니다. 도립상의 경우 상의 방향이 물체의 방향과 반대인 상을 도립상이라 말해요. 앞서 알아봤던 광선의 경로 추적법을 이용하여 광선을 그렸을 때 최소 두 개의 광선이 겹치는 점이 상이 맺히는 위치가 되겠어요. 만약 굴절된 렌즈의 광선이 아무것도 교차하지 않는다면 실상이 아닌 허상이 생기는 것이 되므로 연장선을 그려 허상이 생기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물체의 상이 맺히는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먼저 물체가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를 알아볼게.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 F보다 2배 멀리 있을 경우 물체보다 작으면서 거꾸로 뒤집힌 도립 실상이 생깁니다.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 F의 정확히 2배일 경우 물체와 같은 크기의 거꾸로 뒤집힌 도립 실상 생깁니다.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 F보다는 크고 초점 거리의 2배보다는 작을 때 물체보다 크면서 거꾸로 뒤집힌 도립 실상이 맺힙니다. 이번에는 물체가 초점보다 가까이 있을 경우를 알아볼게요. 물체가 초점보다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똑바로 선 정립 허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처럼 물체와 렌즈의 거리와 렌즈의 초점 거리에 따라 맺히는 상의 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렌즈의 초점 거리와 물체의 거리에 따라 상의 크기는 정확히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렌즈 방정식을 이용하면 거리에 따른 상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렌즈 방정식은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A고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가 B이며 렌즈의 초점 거리가 F일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해요. 이 방정식에서 물체가 렌즈 앞에 있을 때 A 부호를 플러스로 정하면 B 부호는 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실상의 경우 B 부호는 A와 동일한 플러스가 되고 허상의 경우가 됩니다. 이 공식과 렌즈에 의한 광선들의 관계를 이용하면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의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삼각형 ABO와 삼각형 ABO가 닮음이기 때문에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의 비율은 렌즈와 상의 거리 비를 렌즈를 물체의 거리로 나눈 값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런 볼록 렌즈의 성질을 이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이용하면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하여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 망원경과 현미경을 만들 수 있어요.
또 렌즈를 통과한 빛이 상이 맺히는 원리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렌즈가 빛을 모으는 성질을 이용하여 태양 전지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